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하나는 그것이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 아니야. 실천을 해야 된다. 실천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 걔들은 안 되는 데 가서 부딪혀보고 국민들과 만나보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앞장서서 위기가 와도 용기 있게 나서야 된다.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세 번째로 중요한 덕목은 실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실력도 있고 실천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실적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그것은 성공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시도했어도 결국은 실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앞에 상실의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될 진정성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유능함이다. 그래서 진정성과 유능함을 제대로 갖춰야 그것이 제대로 된 정치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년이 조금 안 됐더라고요. 2년이 조금 안 되었지만 처음에는 참 좀 어색하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뭐 나대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좀 속도도 좀 느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2년이 되다 보니까 조금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이 정치의 영역이 국회가 이제는 국회 정문을 통과할 때 마음의 부담이 약간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매일매일 국회 정문을 들어서는 게 참 힘들었어요. 이 전쟁터로 내가 또 가는구나 이런 느낌도 있었고 참 힘들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국회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현재 맡고 있는 일은 앞서서 소개해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상임위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위원으로 이제 2년차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산업정책, 통상정책, 자원, 특히 요즘은 공급망과 관련해서 자원이 갖는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죠. 거기에 중소벤처기업,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그래 우리 전국 수공인 회장님도 오시고 우리 한상충인 회장님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도 이렇게 와주셨는데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있어서 중소벤처, 그다음에 소상공인과 함께 뭔가 대한민국의 그런 지속 가능한 미래의 산업과 또 사회적 약자, 그다음에 플랫폼이라든가 각종 그런 구조로부터 구조적 불이익을 받는 분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뛰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위기가 있죠. 산업 전환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고용의 위기도 있고 지방 소멸의 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만은 좀 인류 생존의 위기가 있죠. 기후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대전환을 포함해서 산업 전환까지 연계되는 이 기후 위기 시대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정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고민이 늘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있는 기후특위의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050년 대한민국이 적어도 넷제로가 달성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열심히 입법도 하고 또 정책도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이 분야에 좀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제가 새로 맡은 그 위원회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정개특위가 이번에 등장할 일은 우리 광역 의원 정수의 문제, 선거구를 어떻게 특정할지에 대한 과제, 그다음에 지방의원의 정수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확정을 할 것인가. 그래야 또 선거를 준비하는 분들 선거를 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방의 소멸위기에서 지역의 대표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최대한 좀 방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정치 참여에서 다양성을 확보하는 문제도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제들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나름의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지금 지역당이 과거에 이제 폐지된 이후에 이 지역위원회가 다 이게 그 합법적인 틀 내에서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결국 지역위원회가 제대로 부활을 해서 그것이 풀뿌리의 정치에 우리 정당 정치가 풀뿌리가 강화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데 좀 기여하고 싶다 해서 그 논의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번 정기 때 합의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치 계획에 필요한 관계법들을 논의하는 그런 특기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국회 내 공식 위원회 이렇게 3개에서 제가 기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뭐 당내에는 여러 가지 그 외에 뭐 위원회든 뭐 특히 이제 국회 당내 활동은 제가 을지로위원회에서 굉장히 제 많은 시간을 거기에 좀 투자해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1기 원내 부대표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2.2기가 되나요? 요 나머지 남은 기간에 원내 부대표로 다시 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원내 부대표로서 또 우리 당이 여러 가지 요즘 뭐 복잡한 일이 많고 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입법으로 정말 뒷받침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당장 통과시켜야 될 법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법들이 제때 적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더 역할을 하고 우리 지역민들의 목소리도 더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좀 서두가 길어지긴 했지만 이렇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12.3 내란을 극복하는 이 과정은 참 우리 국민들이 정말 위대하다. 그 위대함의 제가 느끼는 위대함의 핵심은 그 헌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헌법의 질서를 지키면서 그 틀을 내에서 내란을 극복했고 또 그 내란의 주도 세력에 대해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적어도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국민들이 피 흘리지 않고 이 내란의 과정을 민주적으로 극복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의 회복 탄력성을 전 세계에 제대로 보여준 것 이것이 아마 가장 우리가 스스로도 자랑스럽게 생각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닐까. 그 과정에서 국회에서도 열심히 우리가 싸우고 뛰었습니다만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마음으로 국회를 달려와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같이 싸워주고 그런 어떤 그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 참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하는 그 가치만큼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래 국회 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시민정책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주로 시민사회의 다양한 그런 제도 개혁의 과제들을 받아서 시민사회와 함께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초순이다 보니까 대표는 못하고 제가 책임연구위원을 해서 흔히 말하는 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0년 정도 국회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혁과 관련된 과제 그리고 우리 정부 안에서 지금 처음으로 정부 기구 내에 국민참여 시민위원회라고 하는 행정위원회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입법안을 준비했고 함께 이제 발의도 된 상태고 상반기 중에 통과를 시키게 되면 이제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행정기구 내에 시민사회를 육성하고 지원하고 민주시민 교육을 제대로 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이럴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행정기구인데 규모가 50명 정도의 그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도 규모가 되니까요. 출발이 좀 미약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의미 있게 좀 출발을 할 수 있게 됐고 그 과정에 제가 그 국정과제 만들 때부터 현재까지 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으로는 제가 시민운동가 출신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애정을 가지고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같이 그래서 우리 국민주권과 출범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성공을 열심히 해주셨고 함께 이렇게 노력을 했고 특히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청원부 특히 옥창에서 그 대선 후보 유세를 했는데
아마 우리 지역 입장은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청주에는 많이 오셨고 그렇지만 청원구에서 대선 후보가 유세라는 건 처음이라고. 상당히 많이 오시게 됐고 그런 좀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쭉 이제 만들어지고 있죠. 우리 스스로 굉장히 뭔가 이제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요? 네,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시죠? 저희가 너무 잘합니다. 이 성과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자부심이 정말 커지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국회의장님하고 그 의원 내교로는 처음으로 함께 싱가포르하고 인도네시아를 다녀왔는데 정말 대한민국에 대해서 느끼는 정말 자부심, 그다음에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정말 한 몸에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도 정말 뿌듯했는데 동포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동포 기업인들도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정말 일을 이제는 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또 우리 정부에 요구할 수도 있고 우리 또 외교관들도 더 적극적으로 가보다 일을 한다면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도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할을 했고 이건 이제 불법 개혁 이후에 정말 이 공공기관의 알박기 문제에서 시작해서 이 자원들 정말 이 윤석열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동해 앞바다에 석유가 가스가 어마어마하게 삼성 시가총액이 5배가 들어있대서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까? 따져보니까 꽝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질타를 했고 제가 이것은 국정 감사원 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요구했는데 국정감사 중에 감사원 감사를 산업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보면 되게 좀 보람이 있었죠. 그렇게 결과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부처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감사가 진행됐고 대한 석탄공사가 엉망진창이라 석탄공사 사장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는데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가 감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여러 가지 확인이 되고 있어서 석탄공사도 곧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 사장이 가서 엉터리질을 해서 그걸 좀 바로잡고 있다. 채권원전 수출 우리가 국제화 수출 가능하다 주장했는데 자신들은 제가 국제적으로 질의했을 때 알고 있어. 작년에 훨씬 오래전에 작년 10월경에 알고 있었으면 계속 국제 수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식구원전 수출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원전 자체가 우리 수출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속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를 좀 짚어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내용이 좀 진행이 되고 이것도 그래서 진상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민생 현안 관련돼서는 구슬칼치 3법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공정한 시장 질서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사실 중소기업들이라든가 또는 이런 스타트업들이 정말 고생해서 기술을 개발하면 대기업과 협력 과정에서 기술을 빼앗기고 회사를 망하는 이런 어려움을 반복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정부가 사전에 그런 기술 가치와 관련돼서는 조사도 하고 현장 점검도 할 수 있고 이런 모든 제도를 통해서 기술 가치를 결정하는 3법을 발의했고 이거는 정부의 신규법 과제로도 들어가 있고요. 동시에 해외로 기술이 빠져나가는 문제도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도 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해서 그와 관련 법도 같이 발의를 했고 이것도 정부의 신규법 과제로 해서 꼭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고액 수수료 문제라든가 배달앱 수수료 또 도시가스 배관공사 입찰 문제 이런 것도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런 여러 가지의 적어도 우리 이 계약 관계에서 을들의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일들을 열심히 챙기려고 노력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건 이제 통과된 앞에 영상으로 다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이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규제법을 발의를 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이 합성 니코틴은 이게 담배로 분류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도 살 수 있고 자판기를 통해서 구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상대적으로 세금이 안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싸게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는 많이
어떤 그 흡연 인구를 늘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것을 담배로 그 니코틴에 함유되어 있는 담배와 똑같이 분류를 하는 것으로 바꿨고요. 이것이 제대로 이제 내후년부터가 적용이 되는데 세수가 한 1.5천원 들어오는 요거 그렇게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의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폐기물 관리법은 제가 국회 들어가기 전부터 이것 꼭 제가 좀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산업 폐기물 그 매립, 소각 이런 것들이 공적인 관리와 책임이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 업자가 일정하게 그 도시 외곽 지역에 부지를 정하고 그 지역 주민들 동의만 받으면 그냥 이 폐기물 매립장,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적 관리와 책임하에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것이 그 들어올 때 있어서는 주민 동의라고 하는 절차를 좀 더 폭넓게 받아야 되고 이것도 동일하게 발생시 책임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그 자체로 처리할 수 있는 원칙을 적용해라. 이렇게 해서 법을 발의했고 제가 전국에 있는 그 피해 지역 수십 곳을 모아서 국회에서 토론회도 공청회도 한번 진행을 했고요. 일단은 그 기후에너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발생시 책임 원칙을 포함한 몇 가지는 수용할 의사가 있다 해서 이걸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 지역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 폐기물 수도권에 징계력이 금지되다 보니까 갈 데 없는 생활 폐기물들이 수도권 인근 지자체를 다 몰려오는데 특히 충북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발생시 책임 원칙이 예외로 민간 소각시설은 예외로 해놨기 때문에 생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포함하는 내용으로 신속하게 제가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빠른 시간 내에 통과를 시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이제 그 지역 출판 활성화법은 제가 이것도 시민단체에 있을 때 지역서점 동네 출판 살리기 운동 우리 김태재 저는 오랫동안 저랑 같이 하고 후에 회장을 맡아 열심히 노력해 주셨는데 지역 출판이 살아야 지역의 역사와 지역의 스토리가 남아있을까 하겠습니다. 근데 지역의 출판 시장이 거의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법안에 지역 출판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해서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출판 산업이 너무 과도하게 서울 수도권 집중, 그 다음에 온라인 출판 위주로 가고 있는데 지역도 역시 지역 출판도 살아있고 지역에서 온라인 출판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 체계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 법을 발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대학의 기부를 확대하는 거였습니다. 배달을 수수료 완화법에서 이거는 수수료 상한제를 적용한다 그런 내용이고 최근에 그 쿠팡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도 글을 하나 쓰면서 도대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미국 정부와 의회의 로비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역으로 침해하고 대한민국의 입법 주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나오는 쿠팡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정말 이런 행태만큼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배민하고는 요즘에 우리가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가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배민은 상당 부분 좀 새로운 내용으로 해서 상생안을 내고 가능하면 2월 내에 합의안을 발표하려고 준비를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배터리 산업 육성법 우리 오창을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지 핵심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만은 제가 발의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배터리 산업 지원법도 발의를 하고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이용 촉진에 대한 법을 같이 두 가지를 발의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인재혁신법, 공직선거법, 공공운행, 지역공공의 특별법 이 법은 제가 정말 제일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는데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들의 반대도 심하고 기재부의 반대도 심하고 행안부도 아직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역의 경제의 자립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외에도 많은 제가 대표 발의한 법이 70여 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 법들이 잘 통과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번에 지역에 4,272억 국비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볼 때는
또 옥창 지역은 그 방사능 가습기 이제 올해 착공을 합니다. 드디어 좀 2년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이 좀 본격적으로 지금 우암대덕통은 이와 관련해서 우암동 쪽에 하수도 정비라든가 또는 뭐 지방 치마라든가 또 내덕동 쪽에는 이쪽으로 문화재도 창피해냈어요. 그래서 문화라든가 이런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는 쪽에 역할을 하고 있고 북이 율량사천동 이렇게 가능하면 그래도 모든 지역에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진행 제가 큰 사업도 있고 작은 동네에 있습니다만 저는 가능하면 어디 가든지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면 즉시 어쨌든 좀 확인하고 큰 이대로 작은 일은 또 우리 지역의 그 도의원 시의원들과 상의해서 빨리 좀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좀 최대한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안 될 것 같은 또 되기도 하고 또 쉬운 일이 안 되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주국제공항과 관련돼서는 이건 우리 지역의 정말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같이 했고 이건 물론 저 혼자 한 일은 아니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정말 5명의 국회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앞으로 뛰어다니면 못할 일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처음에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반영됨으로 해서 이제 첫 출발할 수 있는 국가 차원에서 책임있게 연구 용역을 시행할 수 있는 출발선이 됐다. 그리고 지차 공항계와 종합계획에 반영시키는 문제, 입법을 통해서 법을 드디어 통과시키는 것 이런 것들은 올해 우리가 또 중요하게 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 좀 더 설명드리면 현재 그 조사용 목표는 5억입니다만 국내선 여객 터미널이 지금 부족해요. 그래서 올해 착공을 합니다. 여객 터미널을 확장하는 일은 올해 착공이 되고요. 국제공항 그 청룡제 2주차 빌딩에서 72억에서 주차 타워를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대수가 기한 1000대 이상 아마 추가로 좀 주차장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도 부족하긴 합니다만은 이것도 올해 이제 착공을 하고요. 그리고 그 국제청사, 국내선 여객 청사와 국제선 여객 청사는 올해 설계 용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설계해서 국제선 청사도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율 탐지 레이더 설치라 공항시설 예산 이런 게 있고 그리고 그 민간 공항으로 인해서 사실 소음 피해를 동시에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청주국제공항에는 이 공항공사가 단 한 푼도 뭘 지원하는 게 없었어요. 제가 막 난리를 쳐가지고 하여튼 소액이긴 합니다만 올해 한 1억 좀 넘는가 그리고 매년 뭘 늘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민 지원 사업을 좀 만들어가려고 하고 법을 통해서도 민간 활주로로 인한 소음 피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가 발의를 했거든요. 또 그 법도 좀 같이 통과되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의 소음 피해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의 국방과 관련된 일이라는 일이고 사실 이 소음 피해를 보상받는 지역도 부분이고 일부이긴 한데 또 보상비도 15년 동안 동결이에요. 15년 동안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됐는데 그래서 그거 이제 용역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차적으로 조금이라도 그 인상되도록 하는 것과 그다음에 제일 흉내낼 때가 앞집 뒷집이 손이 갈려가지고 앞집은 보상해주고 뒷집은 안 해주는 게 말이 되냐?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마을 단위로 적어도 이렇게 블록을 만들어서 마을 단위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좀 바뀌어서 아마 내년부터는 그렇게 적용이 될 것 같아요. 빠르면 올해 후반부터 될 것 같고요. 그런 문제, 그다음에 보상 소음 피해 대상 지역을 넓히는 문제, 그런 일들을 좀 계속적으로 국방부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게 참 어려워요. 지자체 입장에서 어렵고 오구장군 같은 경우는 그 공군부대 앞에 냈다시까지 굉장히 좋은데
그 주변에 인도를 개설하는 것조차도 진행이 안 돼서 제가 그 주민 간담회를 그 공무부대에 오시라고 해서 같이 해서 그 주변에 한 태극기를 잘 만드는 걸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작은 인원이지만 잘 해결 안 되는 것도 가능한 중간에서 하면서 하나하나 좀 풀어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를 공식적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집권을 청원구청장이 갖고 그래서 군부대와 지역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지역 현안을 정기적으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요. CTX는 민자정책성 조사가 통과돼서 아마 이제 노선 측에부터 이제 앞으로 이런 것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옥상 방사각 가속기는 그 이번에 이것도 국정 과제에다 제가 열심히 뛰어서 집어넣었는데 가속기를 설치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속기 클러스터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기 주변 지역의 산업과 연구와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와서 이것이 산업적으로 지역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걸 아마 올해 착공이 되고 나면 이제 가속기가 본격적으로 이 연구 영역하고 구상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외에 이제 R&D라든가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좀 저도 공을 들이고 있고 특히 R&D 인력이 우리 지역에 좀 많이 와야 된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도 제가 에코프로하고도 긴밀하게 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R&D 캠퍼스가 올해 아마 그 부시와 관련된 착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에코프로와 관련된 R&D 인력이 다 이제 여기에 더 집중해서 이제 이 지역에서 그런 연구와 산업과 이것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우암동은 그 국토부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돼서 그 주차장이나 생활시설이라든가 빈집철과 정비 포함해서 약 250억 정도 국비 시도를 포함해서 들어가는 사업인데 사실 이제 구도심 지역이 계속 뭔가 이게 좀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도심 지역이 좀 도시가 재생되면서 또 주민들이 생활 인프라도 좀 개선이 되고 그것이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의 도시의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암동 예덕동은 좀 더 좀 새롭게 구상을 이렇게 만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런 이제 첫 출발의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주민 간담회는 제가 가능하면 읍면동별로 계속 그 예주 단위로 좀 정책 간담회도 주민 간담회도 하고 현장 민원실에서 거리에서 그렇게 그 저기 청각 쳐놓고 민원도 직접 듣기도 하고 저기서 받은 거 가지고 입법발의도 하고 뭐 특히 그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많잖아요. 이것이 시장만 하고 돈 먹고 치고 그렇게 해서 너무 문제가 많아서 그 관련 법도 제가 발의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래서 이런 좀 그 지역주택조합의 손해 피해자를 생기지 않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좀 법률도 계속 좀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다. 또 제가 1년에 한 번은 청무원 미래발전 전략 토론회를 합니다. 지난해 했고 그래서 청원구 전체적으로 필요한 인프라에서부터 문화, 관광, 그다음에 생활, 주거, 체육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받고 그 내용 중에 우선 실천할 수 있는 것들부터 차곡차곡 정리를 하고 또 장기 발전 전략을 이걸 통해서 좀 만들어가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선거 때 전에도 그 똑똑똑 송제공이라고 해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 얘기를 듣고 그 중에 좋은 내용을 정책화하고 이런 시도를 해왔는데 국회의원이 됐다고 안 하는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이제 시리즈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 직접 찾아가서 말씀도 듣고 의견을 나누고 이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우리 지역 집중 예산은 아니지만 그 국비 증액 과정에서 제가 관심 있게 햇살론이라든가 저소득층 이 저신용층의 햇살론이라든가 이런 게 확대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런 분들이 금융 소외를 넣어서 금융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좀 됐고 기술혁신 기반 조성 관련해서 기술가치 근절 관련해서 정부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할 시스템이 필요하다 해서 그런 예산 또 기술혁신 기반 조성 소상공인 스마트화선
지금 이 배달앱 때문에 정말 그 배달앱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소상공인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그 배달앱들이 좀 더 가불관계에서 공정하게 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 배달앱을 활성화시켜서 시장 자체의 어떤 여건을 바꿀 필요도 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몇백억을 요구했는데 잘 안 되고 용역비만 3억인가 됐을 거예요. 네, 3억에서 올해는 정부가 그래도 처음으로 공공 배달앱을 지자체에만 맡기지 않고 정부가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반영해서 공공 배달앱이 우리 시장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뭐라 그래야 돼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키워보자. 그런 쪽에 좀 이제 예산을 이렇게 좀 추가로 이것을 확보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 지역이 굉장히 AI 시대라고 하는데 AI의 소외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중국 지역이 그동안 준비도 잘 안 됐고 특히 AI는 광주라든가 또는 대구라든가 해서 이 산업 쪽에 있는 장치 산업이 많은 쪽은 피지컬 AI 쪽으로 집중하고 있고 AI의 어떤 거점으로서 광주가 AI 수도 역할을 하겠다.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하는데 비해서 우리는 너무 바쁘겠죠. 그래서 AI 10층 산단도 정년에 떨어졌고 또 여기 있는 AI 지역주도 AI 대전환 사업도 지난번에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예산만큼은 더 키워야 된다고 요구를 해서 예산을 일단 키워놨고 그래서 올해 공부를 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올해 2개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AI에서도 뒤지 않는 지역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자랑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국정감사 그래도 2년 연속 우수위원으로 됐고요. 제가 나름 또 보람 있는 건 제가 뉴스토마토에서 지금 좋은 법 좋은 정책 대상이라고 제가 발의한 기술타치 3법이 굉장히 우리 사회 미래에 의미가 있는 법이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대상을 받았다 말씀드리고요. 동물소비자연맹은 여자학교 평가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언론에서 여기 나왔던 내용이고요. 이렇게 했고 앞으로 이제 올해 우리가 5대 이재명 정부가 할 5대 핵심 과제가 이렇게 지방지도 성장, 그다음에 그 성장의 과실이 균형 있게 재분배되는 문제, 그다음에 안전한 사회, 특히 안전, 그 일터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가족이 없게 하자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이 꼭 실천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문제, 지금 관광 산업의 인프라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대한민국이 아마 그 관광 대국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걸맞는 준비를 해야 되고 제가 우리 지역에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굉장히 기뻤던 뉴스가 하나 있는데 육거리 시장에 식당 메뉴판에 영어가 등장한다 이런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주국제공항이 활성화되면서 나타난 변화의 출발. 대한민국의 관광의 80%가 수도권으로 갑니다. 해외 관광객이.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 80%가 넘게 인천공항으로만 들어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럼 다 수도권에 머물게 되죠. 청주공항에 훨씬 더 많은 외국 관광객이 들어오면 대부분 수도권으로 간다고 볼 수 있지만 인근 지역 관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이 외국인 대상 관광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 그걸 우리가 또 잘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깃들어지는 안전한 성장인데 이런 것이 이제 이재명 정부의 구상인데 오늘 이 얘기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5급 상특을 중심으로 지역 주도의 성장 전략을 짰는데 그 핵심 수단이 행정통합으로 현재는 가고 있어서 대전 충남 행정통합이 되고 또 광주 전남이 되고 있고 부울경이 지금 추진하게 거기는 아마 진행은 안 될 것 같은데 또 민주당의 그 당 입장에서는 거기도 추진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대전 충남과 광주 전남이 이번 지방선거 전에 통합이 실질적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도대체 충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저도 그래서 당 지도부하고도 또 정부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무엇이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 좋을지 냉정하게 딱 양당 간에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저희도 물론 앞에서 그 지역의 정치인들이 방향을 잡고 가야 되지만, 그 방향을 잡는 과정만큼은 지역 주민들과 도민들과 원활히 소통하면서 의견을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우리 당내에서 도당에서 한번 조사를 했고, 중앙당의 의견을 요청해서 조사를 한번 더 했는데, 충북도민의 많게 65%, 61%가 헌재를 반대를 하면서 당장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겠다, 이런 의견이 헌재는 그 정도 보고 있고, 그럼에도 엄청난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예를 들면 공공기관 이전에도 통합하는데 우선 지원하고 뭐 이렇게 이제 간다고 하면 충북의 이 입장에서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대안 논의가 빠른 시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몇 가지 대안을 우리가 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직자적으로 나오는 바니까, 그럼 우리도 충북 특별자치도 하면 되지. 저기 전북처럼, 강원처럼, 제주처럼 특별자치도로 가면 오국 선택에서 오국 사택으로 가서 주장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사실 그런 입장에 좀 경도돼 있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나 그것이 정답이냐 하면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늦긴 했지만, 충청권은 어차피 넓게 보면은 거기 하나의 어떤 이 메가시티로서의 구상을 한다고 하면 통합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주장도 일부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전문가들, 지역에 계신 분들 연락을 해보면 열에 한 두세 분은 그래도 기계하고 통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밖으로 주장을 하지 않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론조사를 해봐도 그 정도 비중이 나옵니다. 이건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이걸 당장 할 수 있냐? 아니거든요. 한다고 해도 성숙도 되고 숙성해야 되고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 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어떻게 할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어쨌든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국은 우리의 방향을 정해야죠. 정해야지만 선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선거에 우리 후보가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갈 수 있을 테니까 함께 논의를 해서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고민이 있고, 도민들의 뜻은 당장 통합하는 건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상태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내용을 가지고 정부하고도 소통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호수 밑에 거의가 그냥 떠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밑에서 열심히 협의하고 상의를 하고 있고, 왜 방향을 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도민들의 총의를 모아서 충북도가 어떤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되고, 또 도민들의 자존심을 상해도 안 되고, 그러면서 도민의 충북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민생회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민생의 바닥에 민심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생회복을 위해서 민주당이 정말 전력을 하고 있다. 사법개혁, 검찰개혁 중요합니다. 빨리 해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좀 민생개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 당이 좀 더 주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균형성장, 이것은 산업과 영역간에는 그렇지만 지역간에 균형성장이 되도록 하겠고, 그리고 사법개혁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그러면서 또 국민이 살만한 그런 나라가 되도록 저도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